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애틀랜타에서 강연회를 가졌는데요. 지난 6월 초에 미국으로 왔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지금 연구원, 방문 연구원으로 1년 동안 와 있는 건데 내년 한 5월 말쯤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초기에는 조용히 집거하는 듯 했는데 8월 13일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3주기를 맞아서 워싱턴 DC 쪽에서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장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한인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하는 것이 이제 첫 공식 언론 인터뷰를 워싱턴 DC에서 8월 중순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애틀랜타의 민주평통의 초대를 받아서 강연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와서는 처음으로 일반 동포들 앞에서 강연회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통이 초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집중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기는 했으나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정부다라는 표현은 나왔습니다. 특별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당장 통일보다는 한반도 문제는 평화의 중심을 좀 둬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북한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 한국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미국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어제 강연을 해주었는데, 북한 측에 요구한 내용은 뭐냐면은 핵무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쥐고 있든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궁핍한 가운데 사는, 불쌍하게 살든가, 아니면 다 국제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로 살든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문제는 북한이 선택해야 될 문제다.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좀 써라.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화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외교를 펼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의 행동, 태도들, attitude, behavior, 이런 그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북한이 해야 될 일이다. 북한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미국도 굉장히 양극화되어져 있죠, 정치적으로. 근데 이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좀 더 심각한데, 특별히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만 나오면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뒤바뀌지 않는 그런 대북 정책의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대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되어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의 큰 합의를, 그러니까 국내에서 합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맨날 6.15 선언이니 무슨 선언이니 맨날 선언하고 발표하고 해봤자 그게 별로, 그건 북한과 남한과의 문제인데, 남한 쪽에서 계속해서 정권 바뀌면은 말이 또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약속했던 거 다 깨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으니까, 지난 70년 넘게 반복해 왔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남한 안에서, 남측에서 이 분명하게 대합의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독일의 동방정책, 그 동방정책 예를 들었습니다. 빌리 브란트인가요? 웨스트폴리틱이라는 동방정책은 거의 30년 이상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어떻게 처우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침 자체가 독일의 총리가 계속 바뀌어도 이 정책은 계속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제 그 얘기하면서 결국은 한국 자체에서 이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서로가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대합의를 좀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 좌측과 우측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과거에 법륜 스님이 이 일을 주도했다가 몇 달 못 가서 흐지부지 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그 통일을 바라시는 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나의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박한식 교수라고 있는데 이 박한식 교수 같은 경우에 한 민족 두 국가 세 정부라는 그런 개념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걸 책으로 내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오히려 현실성 있는 방안이 그런 뭐라고요? 학자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순수한 어떤 정치적인 이권이 없는 학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야, 좌파 아니냐?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좌파니까 무조건 말 안 듣겠다. 너는 우파니까 나는 말 안 듣겠다. 이래 버리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좌파니까 말 안 듣겠다라는 분은 참 정치도 모르시는 분이고 세상도 모르시는 분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윤 정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아끼는 그러한 자세를 저희가 계속 보았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칭찬과 주문 이게 동시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한미 동맹은 우리 한민족들에게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이거 운명과 같은 것이다. 한미 동맹은 지금 한국 입장에서 군사 동맹 맺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이건 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운명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이 나서 주어서 항상 그 문제를 풀어왔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예로 들었던 거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예를 이제 예로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한식 교수가 중재를 해주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방북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결국은 해외에 있는 한인 동포들의 일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매번 해법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이야기가 됐던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클린턴 행정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당신이 운전석에 앉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다. 운전자론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처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이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 대북 정책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면 미국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돌려서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윤 정부는 그런 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책에 끌려가는 한국 정부가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그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 계획은 지금 북한 정권으로부터는 일단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면서 조금 좀 변질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 총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근데 저는 왜냐하면 햇볕 정책이 해바라기 정책으로 뒤바뀌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굉장한 자신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햇볕이 뭡니까? 결국은 구름하고 태양하고 내기해가지고 이겼을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저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바람을 세게 불면은 벗길 수 있어. 난 바람 그냥 얼마든지 센 바람 보낼 수 있어. 센 바람 불었는데 오히려 움켜져서 옷이 안 벗어졌죠. 근데 햇볕은 계속 쨍쨍 내리쬐니까 더워서 스스로 벗게 만드는 거였죠. 더워서 스스로 벗게 만드는 것. 제가 이해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정책이 햇볕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북한 정권이 스스로 자유세계로 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까지 가려면 이른바 3대를 세습을 해온 그러한 철통 정권이 야, 우리 세습 같은 거 다 때려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우리하고 좀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자기 옷을 벗을 정도까지 뜨거워지려면 얼마만큼 달구어줘야 되는가? 그 달구어줄 힘이 과연 한국에 있는가? 이걸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한국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지금 핵을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완성한 상태에서 한국이 지금 햇볕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과연 있겠는가? 그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북한 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전 총리의 이야기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초점을 좀 맞추자. 으르렁거리는 긴장 관계를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초점을 맞추자. 근데 이 평화, 남북한 평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바로 미국이 실용적인 노선을 좀 걸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크게 두세 가지 이야기들이 예로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베트남 예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미국이 90년대 초에 수교를 맺고 나서 베트남이 그 이후에 친미 국가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상징성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두 번째 만날 때 베트남에서 만났던 거였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그 과정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안타깝지만 그렇죠. 27번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편지가 오고 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팍팍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과 미국 간의 수교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점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좀 남아있는,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급물살을 타는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미국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실용주의적인 노선으로 북한을 좀 다루어 달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주의 노선에서 북한을 대하려고 할 것인가? 100%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 문제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이런 입장일 거고요. 그게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전략적 인내라는 이야기인데, 개뿔 전략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전략이 있는 것처럼 전략적 인내 뭐 이래가면서 그냥 상대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두고, 그러니까 이전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계속해서 말은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기조를 보면은 제재와 압박으로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 수교 맺을 수 있다, 핵 포기하면 도와줄게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계속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제재와 압박에서 이제는 좀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고립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북한의 고립을 풀어주면서 어떤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접근을 하는, 그래서 베트남 예와 같은 형식으로 북한을 좀 개방시키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순전히 이전 총리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북한이 그런다고 개방을 하느냐?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패턴이 지금까지 폐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가 퍼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들은 결코 이 주민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인물이 지금 미국에 와서 교민들과 만나 첫 강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전해드렸고요. 뭐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다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호불호에 대해서는 전 이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볼 필요는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간의 의견들 다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겠으나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대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대합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 생각을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